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클로징. 5단계입니다. 5단계. 자, 1단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단계 가만 고객 발굴, 2단계 접근 어프로치 또는 텔레폰 어프로치, 그죠? 고객한테 접근하기. 3번 바로 이제 초회 면담. 초회 면담. 네 번째가 바로 어제 해드렸던 팩트 파인딩, 팩트 앤 필링 파인딩, 사실과 느낌의 발견. 바로 오늘이 이제 프리젠테이션 앤 클로징. 보통 PC라고 표현하고, 뭐 보험회사에서는 PC라고 하는데 고객들한테 제안하고 클로징하는 종결 단계입니다. 종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클로징하기. 자, 여러분들 누구나가 이 클로징 마스터가 되길 원하시죠? 세일즈맨이라면 누구나가 원하는 겁니다. 영업인이라면. 자, 이 영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또 이게 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거. 사실 모든 상담의 거의 70~80%는 초회 면담에서 결론이 나지만, 그러나 또 이 초회 면담이 또 잘 안 됐다 하더라도 클로징 단계에서 역전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또 현장 영업했을 때 원타임 영업, 한 방에 계약을 하는 건 결국 처음부터 클로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다 삭제하고 그냥 처음부터 고객을 만나자마자 바로 클로징 들어가서 하는, 거의 진짜 이게 바로 영업의 어떤 마술적인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이 원타임에 클로징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영업의 신의 레벨에 도달하신 분들은, 최고수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은 바로 고객을 한 번 처음 만나자마자 계약을 하는 그런 예술 같은 그런 상담의 경지에 도달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핵심 바로 클로징,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마무리해서, 상담을 마무리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그 접점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아마 이 클로징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3번 정도에 나눠서 오늘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이고 그 다음에 다음번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제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영업 경험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강사님, 저는 상담은 자신이 있는데요, 고객 만나는 건 자신이 있는데 클로징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람 만나는 건 자신 있고 거절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초회 면담도 틀이 잡혀 있고 다 열심히 하는데 클로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은 많은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죠. 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클로징이 잘 안 될까요?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을 잘하는 영업 고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그림이 나와있죠, 여러분들. 그림. 자, 여기 그림이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클로징, 뭔가 열쇠를 탁 꽂는 것이죠. 고객의 핵심적인 니즈를 탁 하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고객의 고민거리 또는 어떠한 상품에 대한 니즈, 욕구, 이런 것들을 딱, 근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열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탁 꽂는, 이게 바로 클로징 단계를 말해서 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딱 도출하고 계약을 달성하는 단계. 자, 그러면 반드시 존재하는 게 이 허들처럼, 그죠? 거절이 있습니다. 거절의 장벽, 그죠? 거절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이러한 고객들의 거절들을 잘 처리하는, 거절 처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거절 처리를 잘하고 클로징을 잘하시는 영업 고수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보통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로징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 화두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유명한 이 검은 늑대, 흰 늑대 그림이죠. 자, 누구나가 마음속에서 투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선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선한 늑대하고 나쁜 늑대하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설화인데 싸운단 말이죠. 그럼 누가,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 바로 먹이 주는 늑대한테. 바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흰 늑대가 이기기도 하고 아니면 검은 늑대가 이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아예 초회 면담이 망했거나 니즈가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마음 안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할까 말까. 이 영업인 얘기, 이 세일즈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흰 늑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 늑대가 또 싸워요. 뭐하러 해? 너 이거 하면은 부담이 생길 거야. 필요도 없는 거 충동 구매하지 마. 막 둘이, 고객이 이렇게 마음 안에서 막 싸운단 말이죠. 검은 늑대가 승리하면 계약이 실패하는 것이고 클로징이 실패하는 것이고, 흰 늑대가 성공하면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흰 늑대가 이기게끔 고객을 클로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스스로부터 클로징하라. 제안하는 그 영업인이 본인부터가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제안에 대해서 뭔가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이미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클로징 할 때는 내 마음이 흰 늑대를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늑대 때, 내 마음 안에 정말 이 늑대의 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요, 고객의 거절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일즈맨이 흔들리면요, 이 고객 마음에 있는 검은 늑대가 귀신같이 그걸 알고 쑤시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에이 설마 고객이 이런 거절하겠어? 에이 설마 고객이 안 하겠어? 그 마음을 비집고서 그 검은 늑대가 딱 나타나서 고객이 그 거절을 날려요.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참 미묘한 거란 말이죠. 사람의 감정과 이 촉이라는 것은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객도 클로징 단계에 도달하면요, 갑자기 현명해져. 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결단이 왜 두렵냐면요, 결단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없는 결단은 누구나 하기 쉽죠. 그죠? 누구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담 안 되는 싼 상품, 아주 싼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00원짜리 상품, 이런 거 쉽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왜? 책임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사이즈가 큰 상품은 상품, 부담되는 상품이나 상품일수록 결단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 고객은 굉장히 현명해져요. 긴장한단 말이죠. 검은 늑대, 흰 늑대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막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클로징을 해줘야 되는, 마무리해줘야 되는 영업인 마음 안에서 검은 늑대, 흰 늑대가 내가 이 고객한테 이 제안하는 게 맞을까? 고객은 과연 사인할 수 있을까? 고객한테 정말 최적의 상품인가? 또는 이거 내가 좀 필요한 건데, 내가 필요한 건데 고객한테 이거 제안하지만 사실 고객님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지만 저한테는 수당이 이게 많으니까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키면 안 될까? 물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객한테 당연히 도움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객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A라는 상품은 고객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비가 좀 수당이 좀 많아요. 자, 두 번째 상품은 정말 고객한테 사업비도 적고 도움이 되지만 내 수당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A와 B 중에서 A를 제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품이 단품이 모를까 AS를 요구하는 상품이라면 고객의 만족은 바로 영업자의 태도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판매해놓고, 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비즈니스맨이란 말이에요.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애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고객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타당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적정 마진이 있어야 우리가 고객들에 대한 AS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비용이 산출되는 거란 말이죠. 즉 손해보고서 장사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고 그건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안이 적절한 수단과 함께 고객의 만족도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제안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는 윈윈입니다. 윈윈이에요. 가끔 보면 고객한테 너무 퍼주는 그 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은 자기 마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은 많은데 적정 마진이 보장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건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봉사하는 행위가 되니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나중에는 고객들의 불만이 누적돼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실컷 고객한테 봉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만둔단 말이죠. 그럼 고객들은 오히려 그걸 욕한단 말이죠. 아니 자기도 오래 일하면서 이런 상품을 판매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히려 영업자한테는 적정 마진을 취하는 것은 나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정 마진,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고객한테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을 제공했으면 여러분들이 적정 마진을 갖는 것은 절대 나쁜 짓이 아니라는 것, 정당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대기업의 물건을 사도 당연히 그들의 마진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비즈니스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부터가 클로징이 돼야 돼요. 내가 고객한테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절대 없으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흰 늑대가 가득해야지만이 고객 마음 안에 나쁜 늑대, 검은 늑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꼭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클로징을 잘 하시려면 자기 확신이 투철해야 된다. 상품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그걸 제안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 충실한 자존감, 이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클로징이 잘 되는 고객을 찾아야 돼요. 위치 선정이란 말이죠. 위치 선정. 클로징. 여기 지금 앞에가 글씨가 좀 빠졌죠. 클로징이 잘 되는 고객을 찾아라. 여러분들 왜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이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이렇게 지금 이름을 날리죠. 여러분 보면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발재간보다는 위치 선정을 잘해요. 특징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보면요. 그런 그 스트라이커들을 보면요. 골 넣을 때 쉽게 넣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위치 선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뭐 묘기에 가까운 킥을 구사하는 것보다는요. 패스를 잘 받을 만한 장소, 골키퍼와 1대1로 그렇게 맞부딪힌 장소, 위치 선정에 탁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클로징을 잘하는 영업인들은요. 클로징 파워가 좋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클로징이 잘 되는 고객을 찾아요. 클로징이 잘 되는 상황에 찾아가요. 클로징 잘 되는 상황을 조성해요, 특징이.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춤을 추고 상황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객이 동의를 받았어요. 고객은 자기 이거 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나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안요리 있었다.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어느 기업에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사인을 하게 됐단 말이죠. 약속된 장소에 제 시간에 딱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과장님이나 차장님이 윗상사한테 아주 혼을 나고 왔어요. 혼쭐이 나갖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면 클로징이 미뤄지겠죠. 다음에 생각합시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업의 고수들, 사실 이 클로징 잘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뛰어나냐? 클로징 파워, 상담 파워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치 선정을 잘해요. 최애 면담엔 망가졌다 하더라도 이 클로징에서 역전승이 일어나는 경우 바로 이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죠. 위치 선정이 잘 된다는 것, 클로징 잘 되는 고객을 찾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을 잘하신 분들은요, 화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클로징 안 되는 고객은요, 빨리 정리해. 아무데나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영업이 경험이 미숙하거나 잘 안 되신 분들은요, 클로징 안 되는 고객을 자꾸 쫓아다녀요. 소위 말하면 이상한 고객을 자꾸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아도 클로징이 잘 된단 말이죠. 클로징이 잘 되는 고객들을 찾으셔야 돼요. 클로징이 잘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클로징 할 수 있는 기반 요건을 잘 조성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초회 면담 단계이긴 한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기는 한 방에, 그것이 한 방에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 고수는 특징의 효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자기 확신에 투철하다는 거, 두 번째, 위치 선정, 바로 상황 조성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 선정을 잘해요. 소위 말하면 코드 맞는 고객을 잘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로징 타이밍을 한 번에 계약할 고객, 두 번 만나 계약할 고객, 3개월, 6개월 시간이 걸린 고객을 잘 분류해서 클로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입니다. 하수는 그런 타이밍을 모르니까, 고객 타이밍을 모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하니까 빈번한 거절, 늘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고수는 그야말로 그런 타이밍 호흡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위치 선정을 잘하냐? 이렇기 때문에 활동량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많은 고객을 만나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생기는 것이지, 이건 책을 백날 읽은들, 그 다음에 또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배운다더라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 영업인이 얼마큼 누적된 경험을 쌓았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거절과 다양한 고객층을 만났냐에 따라 결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실전에서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직감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순간에, 이 고객은 6개월 걸리겠구나. 자, 이 고객은 1년 정도 걸려야 되겠구나. 이 고객은 이번 주에 끝내겠구나. 이 감이 와야 돼요. 신입 영업, 초보 영업인일수록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이게 부족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건 이제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힘든 영업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 적게 되면 그런 초기 발달하기가 자꾸 어려워져. 슬럼프가 생기고 실적에 이러한 등 고하가 자꾸 생기니까 초기 발달이 안 되는 것이죠. 초기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정리해 말씀드리면 클로징이 잘 되는 고객을 찾습니다. 자, 세 번째, 요 앞에 빠졌네요. 요 앞에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라. 요 앞에 이 글이 이겁니다.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라. 단순 포커싱.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 꽃이 아름답죠? 우리는 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흐리기 때문에. 그죠? 이게 포커싱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정 단계에서 여러분들, 고객이 빨리 결정하게 만들려면요, 내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고객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쉽게 해줘야 돼요. 단순화. 이게 단순화, 포커싱. 그러니까 내가 고객들한테 제안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나 그 무엇에 고객이 포커싱 될 수 있어야 돼요. 잡념을 없게 만들어야 돼요. 머릿속에 번잡하고 생각이 많고, 또 간혹 보면 이런 분이 많습니다. 제안서를 이만큼씩 가져가요. 그럼 망해요. 고객이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미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안서 무조건 3장 이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품의 어떤 설계서나 취급 설명서 이런 것들이 길다 하더라도 그것을 3장으로, 보통 서론, 본론, 결론 딱 3장에, 여러분 고수 영업일수록 항상 제안서는 오히려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래야 고객이 빨리 결정낼 수 있게 그렇습니다. 단순화시켜야지만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이 명확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라. 단순한 포커싱 능력. 자, 그래서 영업 고수의 이 특징은 바로 뭐냐? 첫 번째, 본인 스스로부터 클로징 되어 있다. 그죠? 자기 확신에 투철하다. 내가 제공하는 고객들한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아주 또 오랜 경험, 판매 경험을 통해서 철두철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하얀 늑대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고객 마음 안에 있는 검은 늑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클로징이 잘 되는 고객을 빨리 선별하죠. 호흡 조절에 능하다는 것이죠. 타이밍을 정확히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고객이 클로징 단계에서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끔 단순화시키고 포커싱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클로징 파워의 세 가지 주제인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요. 자, 제안서 작성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고객 성향을 빨리 파악하라. 고객 성향. 이게 앞에 좀, 제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쪽 사진이 있네요. 자, 고객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라. 여러분들 고객의 성향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심리검사에 관심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MBTI 검사는 16가지 인격, 성격 유형이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검사 방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4주팔자 볼 수도 있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가짓수가 많으니까, 생년월일시를 분석하니까. 근데 요것은 이제 에고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영업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떠한 심리, 인성 분석하는 어떤 성향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영업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데, 나중에 차후의 과정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고객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가지 유형 정도로 제가 한번 5가지 유형인데 이게 이제 나눠지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배적인 고객들이 있어요. 지배적 성향이 강하신 분. 지배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권위주의적, 가부장적인 거, 이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권위를 되게 중시하고. 자, 그러면 권위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계약이 나오면 빨리 나와요. 한번 딱 말을 뱉으면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대신 이런 분들은 뭐냐면요. 처음에 실수하면 오래 가요. 특징이. 그래서, 이 지배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되게 뭐냐면 이렇게 군기 잡는 거 좋아하고, 딱 위계 질서 이런 거 좋아하고, 되게 어떤 조직에 이런 게 많아요. 조직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지배적.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만나시면 보스 기질 있으신 분들이 지배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정내는 되게 빨리 결정내네요, 오히려. 대신, 처음 접근 단계에서 이미지를 잘해야 돼요. 스스로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좀이라도 좀 수준 낮은 뭔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 자기 위신을 깎는 뭐 행동을 영업인이 했다든지 좀 자기를 그러면 그냥 바로 끝장나요. 특징이. 한 번 실패하면 이게 다시 리턴하는데 굉장히 오래가 걸립니다. 이런 지배적 성향이 있는 고객이 있고 이거의 반대가 관용적이에요. 자, 관용적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접근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계약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건데 꼭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걸 말씀드리면 저의 성향을 말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 망할 때 계약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 만나면 오히려 계약이 잘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업인은 자기 코드에 맞는 고객 찾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 코드에 맞는 고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코드에 맞는 고객들 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그것이 바로 영업의 롱런의 성패인 것입니다. 왜? 끼리끼리니까 또 거기서 소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향을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한테는 계약이 안 나오는데, 이분을 만나서 계약 나오는 영업. 그러니까 왜냐면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관용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징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객들 자꾸 많이 만나시고 활동량 위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동량이 되고 나중에 어느 스킬이 쌓이게 되면 이제 효율성으로 추구하게 이렇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시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지배적 성향 있는 분한테 계약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하고 잘 궁합이 안 맞는 분들이 관용적이신 분들, 좀 뜨뜨미지근하고 대신 되게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데 결정은 느리더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쥐약이었어요. 자,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좀 냉소적이고 이기주의적, 방임적이나 약간 이기주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저는 이분들 계약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또 제가 예전에 영업을 했을 때 또 종신보험 이런 것들은 되게 이타주의적 성격, 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취급하는 상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헌신적인 이타주의적인 성격 가진 분한테 계약이 빨리 나왔어요. 특징이. 근데 이제 좀 개인주의적인 분한테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또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이분들을 만나면 계약이 또 잘 나와요. 특징이.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되게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현실적인 건 뭐냐면 그냥 숫자 따지시는 분이에요. 팩트 따지고 정확한 자료 요청하고. 저하고 또 이분들하고 궁합이 맞았어요. 저도 그런 것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반해 즉적인 분들 있죠. 예술성 많고 감수성 많고. 이분들 만나면 대책이 없더라고 저는요. 다시 말하면 즉흥적이신 분들은요. 계약 쉽게 나와요. 근데 다음날 딴소리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뭐 캔슬을 하거나 그죠? 근데 또 이런 분을 또 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더란 말이죠. 예. 자, 그리고 개방적인 분들은 뭐냐면 자기 얘기를 흉금을 털어놓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잘 털어놓는 분들. 사교적이고 외향성인 분들. 반대는 뭐냐면 자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보통 뭐 우리가 꼭 아니겠지만 A형 성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꽁 하고 있구나. 그죠? 내면이 강하신 분들. 근데 또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런 사람 만나면 또 잘 어울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와서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잘 또 안 나왔어요. 자, 또 이건 뭐냐면은 뭐 계약할 때 주변 사람 자꾸 의식하시는 분들 있죠.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부모님하고 상담해야 된다, 남편 부인하고 상담해야 된다. 이런 분들 만나면 제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오히려 저는 고집불통들 만나면 계약이 잘 나요. 독단적인 분들은 남의 얘기 절대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자기 결정하면 그거대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떤 분들을 만나면 계약이 잘 나느냐, 뭔가 권위주의적이거나 이타주의적이거나 이 숫자에 되게 밝거나, 그 다음 뭔가 오픈마인드, 좀 사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고집불통인 사람 만나면 계약이 잘 나왔어요. 특징이. 이런 분들 만나면 거의 한 방에는 한 방에. 그런데 반대로 저 이게 주변 사람들 신경 많이 쓰고, 항상 뭔가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주변에 친구도 많고 되게 그런 사교성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오히려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자기 얘기 잘 안 해시고, 이런 분들은 좀 한 번 믿게 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믿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서로 정답은 없습니다. 뭔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인간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즉흥성이 강하신 분들은 저하고 좀 잘 안 맞았어요. 또 왜냐하면 취급하는 상품 자체가 즉흥성보다는 심사숙고를 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자기중심주의인 분들하고는 저하고 또 코드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관용적인 분들보다는 좀 빡세게 사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빡세게 사는 거 좋아하고 빡세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성향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 교류 분석이라고 표현하고 에고그램 테스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하게 되면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툴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결국은 클로징 파워하고 연결돼요. 훌륭한 제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클로징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클로징을 빨리 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아내고 그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쌓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이 방송 보시고서 이 강좌들을 위해서 영업인 여러분께서는 본인은 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내가 지금 쉽게 계약이 나온 사람들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영업인들의 어떠한 그 영업 철학, 아니면 어떠한 영업 스타일, 여러분 성격과 영업 스타일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데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강사님 저는 소극적인데 영업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라면을 잘 끓이는 것과 라면을 잘 파는 것은 다른 영역에 완전히. 예. 라면을 잘 파는 건 업무이지만 라면을 잘 끓이는 것은 소질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소질이지만 그림을 잘 판매하고 광고하는 것은 그거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폐쇄적인 성격이야.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럼 또 폐쇄적인 사람 만나면 된단 말이죠. 나 되게 즉흥적이야. 즉흥적인 사람 만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은 이게 소질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의외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업을 오래 잘하신 분들 보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잘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영업을 망했어?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성 많은데 의외로 영업을 못 하더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소질과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 타고난 적성과 이 업무는 좀 다른 거란 말이죠.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획득할 수 있고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내용을 보시고서 한번 나는 여기 어디에 주로 속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고객들은 어느 층에 좀 속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 빨리 계약이 나왔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고객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처음엔 안 보여도 이것이 어느 경험이 누적되면요, 딱 보는 순간 드러나요. 딱 왔구나. 이게 여러분 세지면요, 나중에 전화만 받아도 촉이 와요. 딱 필이 와요. 이거 하겠구나, 하시겠구나. 예. 이게 바로 이제 클로징 마스터들의 진짜 비결이에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 네. 자, 오늘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전환 영업 고수의 특징 첫 번째, 자기 자신부터 확신을 가질 것. 내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천함. 이게 직업 정신입니다. 장인 정신. 예. 이것으로서 가득 채우시라는 것. 그게 안 되시면 공부하세요. 내 상품도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 배우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위치 선정에 능하다. 위치 선정. 바로 말하면 클로징이 잘 되는 고객을 찾아내고, 클로징이 잘 되는 상황을 찾아내고, 클로징 잘 되게끔 상황을 유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포커싱 시킨다. 이 세 가지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로징 단계 1강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여러분들 요 사진 내용들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주로 성향이 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고객들, 내가 선호하는 고객군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시작해갖고 여러분들이 쉽게 계약이 나왔거나 편하게 계약 나왔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금도 우호적으로 관계 형성되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앞으로 만나야 할 고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